치아분들이랑 소통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던데. 네네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유구강암면외과 교정과 전문의 김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했던 양력 규정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에 결국 힘을 가해서 치아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이제 좀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치아를 이동시키는데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이 아주 약하면서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목적으로 교정과에서는 특수한 철사를 사용하는데요. 왼쪽 철사가 저희가 사용하는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 아주 가늘고 작지만 지속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철사고, 손으로 이렇게 꽉 잡고 있다가 이거를 펴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삐뚤삐뚤했던 치아들을 아주 잘 배열하는 데 쓸 수가 있는 철사고요. 반면에 이 철사는 힘은 좀 강하지만 이렇게 한번 구부리고 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했던 양력 규정이라는 심포지엄에서는 이렇게 약한 힘을 줄 수 있는 철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제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강연 내용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형상기억합금 철사를 이용하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들쭉날쭉하고 삐뚤삐뚤한 치열에 철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교정을 하면 그 변화가 이렇게 치아가 가지런해지고 또 다음 단계 철사를 넣으면서 잘 펴지는 이런 방법으로 교정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양력 교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힘을 이용해서 치아를 배열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브라켓 장치는 그 안에 공간이 너무 커서 작은 직경의 철사가 힘을 발휘하게 하기에는 약간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작은 직경의 철사가 들어가도 효율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런 튜브형 장치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치아 이동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들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둥근 철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치아들의 각도를 마음대로 조정한다거나 하지는 또 못한다는 그런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런 장치들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금니 쪽은 굉장히 교합이 좋으신데 여기 앞니가 하나가 약간 좀 틀어져서 저 부분만을 배열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저런 튜브 장치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2달 만에 어느 정도 이제 금방 배열이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어금니 쪽엔 장치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이렇게 배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과 연구를 하는 이유는, 대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선수술을 할 수도 있고 선교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증례에서 저희가 만약에 교정을 하더라도 그 교정의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가급적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수술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저런 튜브 장치를 사용하면 출전 교정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점을 이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증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니 하나가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수술을 바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근데 환자분께서 수술을 너무 빨리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튜브형 장치를 붙여서 2달 만에 이렇게 치아 배열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할 수 있었고, 이 상태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이랑 이렇게 수술하기 직전에 변화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짧게 술전 교정을 통해서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교합을 벌써 형성을 하고 있어요. 모든 치과 영역이 그렇지만 최근에는 4차 혁명과 더불어서 치과 영역에도
새로운 수식들과 새로운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가 환자분들께 다양한 선택상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장치 그리고 알고 있었던 수식들만 고집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접근들을 통해서 가급적 환자분께서 뭐 이제 원하시는 시기에 무리 없이 그렇게 수술도 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네, 이렇게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랑 소통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던데. 네네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비뚤었던 치아가 처음에 잘 펴지는 과정에는 환자분들께서 내가 교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잘 느끼시게 되거든요. 왜냐면 치열이 빨리빨리 가지런해지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서 좀 더 두꺼운 철사가 들어가고 치아들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께서는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동은 되고는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환자분들께서 잘 못 느끼셔서 그런 과정이 좀 지루하시게 느끼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오셨을 때 오늘은 어떤 철사가 들어갔고 이런 철사는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를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후기를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치열이 가지런해졌고 음식을 씹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치료를 그만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환자분들께서 겪으실 때쯤 교정치료가 언제 끝내요?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아들의 교합이라 함은 좀 세심하고 그리고 좀 정교함이 필요해서 때로는 환자분께서 미처 인지하지는 못하시지만 조금 더 좋은 교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마지막 종착점에 가기 위한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 인내의 시간이 나중에 좋은 치료의 결과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기간 그리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환자분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환자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저한테도 그런 기간이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보다 완성도 있는 진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들께서 좀 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있으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면서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